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남자입니다.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한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뚜껑을 열어보니 영향으로 벌써부터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21명의 마이애미 말린스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마이애미와 관련된 팀들의 경기까지 모두 연장이 되었죠. 이로 인해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는 고작 3경기를 치렀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진행된 팀들은 벌써 10경기를 치른 상태인데요. 토론토도 영향을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필리스와의 4연전이 모두 캔슬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66일 동안 60경기를 치르는 스케줄이라 이렇게 뒤처지는 팀들은 추후에 7이닝 더블헤더를 치르면서 경기 수를 채운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아픈 사람 없이 무사히 시즌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블루제이스 소식으로 돌아와서 이번 마이애미 사태로 블루제이스도 뜻하지 않은 휴식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워싱턴 내셔널스의 데이브 마티네즈 감독이 미니 올스타 브레이크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로 인해서 블루제이스 선발 로테이션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8월 4일부터 아틀랜타 브레이브스와 3연전이 있는데 누가 선발로 나오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7월 30일에 마지막 등판을 했으니 이론상으로는 4일이나 5일에 나오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발진들의 원래 순서를 건너뛰게 되는 것이라서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류현진 선수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고 2번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아시다시피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와의 개막전에서는 4.2이닝 동안 4피안타, 1피홈런, 3실점, 워싱턴과의 두 번째 등판에서는 4.1이닝, 9안타, 1피홈런, 5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은 8.0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오프시즌 동안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처음 2경기 결과는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구속이 눈에 띄게 줄었고 2경기 모두 지나치게 변화구에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워싱턴전에서는 페스트볼의 최고 구속은 90.7마일이었는데요. 구속 자체가 느리다 보니 류현진 선수의 최고 장점인 체인지업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내셔널스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의 모든 구종을 파악이라도 한 듯 체인지업, 커터, 변화구 등 다양한 구종을 안타로 만들면서 류현진 선수는 2경기 연속으로 5회를 넘기지 못하고 강판을 당했습니다. 블루제이스 입장에서는 류현진 선수와의 계약이 구단 역사상 3번째로 큰 계약이었기 때문에 현지 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블루제이스에서 했던 대형 계약들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버논 웰스의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였지만 결론적으로 MLB 대표 먹튀 선수가 되었고 러셀 마틴 선수도 연봉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막판에 다저스로 방출이 되었죠. 현재는 FA 신분이 되었는데 새로운 팀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처음에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했을 때 워낙 한국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토론토 입장에서도 전례 없던 관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추신수 선수를 비롯하여 다른 한국 선수들을 취재할 때와는 급이 다른 취재 열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추신수 선수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스타 플레이어이긴 합니다만 원정팀 선수이다 보니 한국 취재진이 굳이 블루제이스 경기를 취재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더니든에서 열린 블루제이스 스프링 캠프에서 겪은 취재 열기로 류현진 선수의 가치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3월 26일에 로즈센터에서 보스턴과 개막전 선발로 등판을 했을 것이고 LA에서 올스타 게임도 치르고 지금쯤이면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MLB 단축 시즌에 들어가면서 모든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팀의 에이스인 류현진 선수가 2경기에서 워낙 부진해서 다음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류현진 선수의 입지는 물론 블루제이스 구단도 무언가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필이면 2경기에서 구원투수로 나왔던 야마구치 선수마저 2경기 모두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전투수가 되고 평균 자책점이 무려 36.00이라 토론토 현지 팬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블루제이스의 경우 그동안 동양인 선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는데요. 이제 겨우 2경기이니 조금 더 두고 보자는 반응과 벌써부터 돈 낭비, 방출 등 다소 거칠게 이야기하는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나마 캐나다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나이스한 편이라 저 정도인데 팬들 사이에서 저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찰리 몬토요 감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선수 기용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부진해 보이는 선수의 강판을 늦게 미룬다든지 잘 던지고 있는 중간 개투를 일찍 불러들여서 다음 불펜 투수의 실점으로 이어지는 등
다 이긴 경기를 후반에 와서 놓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생기자 불똥이 감독에게 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마구치 선수는 일본에서 잘 던지던 투수로 스프링 캠프 때만 해도 선발 로테이션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두 경기 모두 마무리 투수로 나왔고 10회에 등판을 해서 무사 2루에 주자를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던 야마구치 선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동안 경기를 지켜보면 연장 10회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파로 경기를 일찍 끝내려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전략이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느 팀이 10회에 많은 점수를 내는지가 승부를 가르고 있습니다. 블루제이스도 현재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다행히 보 비셋 선수는 지난 워싱턴전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랜덜 그리치, 데릭 피셔, 켄 자일스, 트래비스 쇼, 체이스 앤더슨 선수의 경우 다음 경기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보비셋, 랜덜 그리치, 트래비스 쇼 같은 주전들이 빠지면서 수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하루빨리 선수들이 복귀를 해서 블루제이스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유현진 선수와 블루제이스의 따끈따끈한 소식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단풍국 남자였습니다.